코스피가 26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공모주로만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배가 살살 아프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 또한 사람인지라 아무리 마음을 비워내려 해도 소룩스 상장 이후부터 만성복통에 시달려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에게 복통을 치료해줄 처방전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약손명과 하나금융투자에서 주관한 종목들이 하나씩 상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월 25일 하나기술, 11월 26일 제1전기공업이 연이어 상장하며 12월 3일에는 포인트모바일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약손명과 하나금융투자라고 할지라도 매도는 제 똥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저는 최근 데이터를 토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며 이런 방법은 어떨지 구독자님을 비롯 매도 고수님께도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기술과 제1전기공업에서 청약 전과 청약 후 바뀐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기술과 제1전기공업을 청약하기 전 코스피 지수는 2475포인트, 현재는 2610포인트 수준으로 5% 이상 상승했으며 현재 증시 분위기는 청약 전보다 좋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하나기술은 16.8%에서 28.7%로 약 1.7배 증가했고 제1전기공업은 8.8%에서 26.8%로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셋째로 장외 거래 시세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하나기술은 53,500원에서 85,000원 수준으로 약 60% 상승했고 제1전기공업은 25,500원에서 35,000원 수준으로 약 70%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 종목은 상장의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상장의 따상 또는 따상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11월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이내 상장한 종목 중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 따상 가격, 즉 공모가의 2.6배에 도달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물론 바이오 종목이었던 고바이오랩을 제외하고 기관 경쟁률과 일반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1000대 1을 넘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점은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이 모두 10에서 20%대로 낮았다는 것이고 결국 최근의 따상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은 무게가 가벼운 편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종목의 무게를 상장일 유통 가능한 주식수와 공모가를 곱한 값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11월 상장일에 따상을 했던 소룩스, 따상에 근접한 상한가를 갔던 교촌을 기준으로 보면 무게가 194억에서 538억 사이에 있을 때 상장일 따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기술과 제1전기공업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기술이 370억, 제1전기공업이 387억으로 모두 이 범위 안에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코스피 상승 랠리와 신규 상장주 테마 형성 분위기, 100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 공모가 대비 100% 이상의 장외 거래 시세, 유통 주식수를 금액으로 환산한 값이 작은 수준, 이렇게 4가지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하나기술과 제1전기공업은 상장일 따상하거나 상장일 이후 며칠 안에 따상 가격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종목이 장 초반에 따상을 형성한다면 편하게 매도할 수 있겠지만 요즘 패턴은 쉽게 따상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상의 기운이 감지됐던 위드텍은 상장일 따상에 실패했지만 상장일로부터 4일이 지난 후 따상 주가를 돌파했고 소룩스는 장 시작 후 40분이 지나고 9시 40분쯤 따상에 진입했는데요. 이것은 소룩스의 무게가 194억으로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따상에 안착한 이유로 추정됩니다. 교촌은 장 시작 후 시초가를 잠시 밑도는 등 굉장히 흔들리면서 저같은 쫄보들을 먼저 내보낸 후 장중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결국 장마감이 임박한 오후 3시 13분경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이것은 소룩스와는 반대로 무게가 무거웠기 때문에 상장의 상한가에 도달하는데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인 고바이오랩은 상장일 따상에는 실패했지만 3일 후에 보란듯이 따상 가격을 돌파했습니다. 고바이오랩의 무게는 635억으로 교촌보다도 무거웠기 때문에 상장일 따상은 힘들었을 거라고 복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 4개 종목은 상장일 힘들게 따상을 했거나 상장일 이후 상승을 하면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상장일에 치열한 공방 속에 따상을 했던 소룩스와 교촌의 상장일 거래량은 유통 주식수의 6.7배 수준. 신기하게도 이 두 종목의 상장일 거래량 수준이 유통 주식수와 비교했을 때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장일이 아닌 상장일로부터 며칠 후 따상 가격에 도달한 미드텍과 고바이오랩은 어땠을까요? 이 역시 신기하게도 상장일로부터
따상 주가 도달 시점까지의 누적 거래량이 유통 주식수의 9배 수준으로 비슷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기술과 제1전기공업은 현재 시장 분위기에 의해 따상 수준의 시세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둘째, 하나기술과 제1전기공업이 상장일 따상에 실패하고 하락세를 보여도 누적 거래량을 확인하면서 유통 주식수의 6배에서 9배 수준이 될 때까지 홀딩해봅니다. 이때 하나기술의 누적 거래량은 700만 주에서 950만 주, 제1전기공업의 누적 거래량은 1,500만 주에서 2,000만 주가 됩니다. 이것은 증시에서 다른 변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11월 상장한 종목의 거래량을 근거로 말씀드린 개인적인 의견이며 검증되지 않은 가설과도 같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 데이터의 신뢰성은 떨어지며 유통 물량이 많은 다른 종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손명가로 떠오른 하나금융투자가 하나기술, 제1전기공업, 포인트모바일까지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약손이 되어주길 간절히 희망하면서 이상 오늘도 공모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